네. 석션? 이거가 효과가 있어요? 저희 집에 없어요. 안 쓰는구나. 안녕하세요. 산성주TV의 미니아빠 슌이 아빠입니다. 요즘 콧물 나는 애들 정말 많습니다. 네. 저희 슌이도 콧물이랑 코딱지 나가지고 막 콧물 이렇게 묻히고 다니는데 콧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 많으세요. 콧물 난다고 병원 와서 약 타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맞아요. 이 콧물 나는 거 굳이 모두 치료할 필요는 또 없거든요. 좀 지켜봐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콧물은 과연 약을 먹으면 해결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콧물이 나면 흔히 이제 비염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비염과 코감기 어떻게 다른 것인가? 다 비염이에요. 비염이라는 단어 자체가 코 비자에 불꽃염자 써가지고 코에 이제 염증이 났다. 그리고 의학용어로도 라이나이티스라 그래가지고 그쵸. 코에 염증이 생기는 모든 걸 비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염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급성 비염 중에 이제 뭐 감기도 들어가는 거고 알레르기가 아닌 원인 때문에 생기는 비염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염증이 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알레르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좀 붓기도 하고 점액의 물질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간지럽고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응이 코에도 나타나는 게 비염이에요. 그 코 안이 부으면 코가 막히는 거고 간지러운 게 있으면은 재채기도 나오고 아니면 심하면 코 안쪽이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점막에 이제 뭐가 물질이 많이 나오면 콧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콧물이 나오면서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게 코에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비염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염 종류를 조금 생각을 해볼 텐데 이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감염성 비염이 있습니다. 감기. 맞아요. 감기는 감염성 비염하고 완전히 똑같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감기는 흔히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상기도의 감염을 일으키는 걸 감기라고 하는데 감염성 비염은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고 세균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가끔은 이제 뭐 곰팡이균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코에만 나타나는 게 감염성 비염입니다. 그래서 코 자체에 염증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코 옆쪽에 얼굴에 이제 부비동이라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데 염증이 옮겨가면서 부비동염이라는 게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코감기 걱정하시는 이유가 중염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귀랑 코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코감기 비염이 있을 때 걱정하시는 면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비염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레르기 비염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알레르기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만 나타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후춧가루를 코에다 뿌렸어요. 그러면 누구나 콧물 나고 재채기 나겠죠. 이거는 특정한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알레르기가 아니에요. 꽃가루가 막 날리더라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만 계속 콧물 나고 재채기 하는 게 알레르기성 비염인 거고 이 알레르기성 비염도 사실 코에 염증이 나타나는 거니까 기본적인 증상은 비슷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특징은 이 코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눈 충혈도 같이 잘 나타나요. 맞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또 잘 생기기도 해서 이 안약을 같이 넣어야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성 비염도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있는데 사실 이도저도 아닌 애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하고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진짜 우리 주변에서 만나기 쉬운 것들 대표적인 것들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고춧가루 뿌리면 자극 때문에 막 재채기 나고 콧물 난다 했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담배 연기 그리고 온도 변화, 습도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코가 막히고 콧물도 나고 심하면 코피가 나기도 해요. 이게 주로 차갑고 건조한 공기에서 잘 생겨요. 그래서 이게 알레르기랑은 달라요. 누구에게나 생겨요. 이게 또 비알레르기성 비염 중에 제일 많습니다. 우리 겨울에 코 막히고 막 코딱지 생기고 이런 게 비염은 맞는데 알레르기 비염은 아니다. 그렇다고 감기도 아니다. 감기도 아니고요. 왜냐면 이거는 이 환경을 벗어나면 금방 좋아져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왜 국밥집 가면 이제 대부분 아저씨들이 국밥집 많이 가잖아요. 아저씨들 가면 뭐 하고 있어요? 땀 닦고 코 풀잖아요. 그치. 왜 그러냐면 이 매운 음식하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또 비염이 생겨요. 이것도 나야. 미각비염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의 영향으로 이 음식의 자극이 코로 가서 코 막히고 콧물 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알레르기랑 다른 게 음식 다 먹고 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알레르기성 비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호르몬에 의해서 비염이 생기기도 해요. 맞아요. 임신하면은 비염이 갑자기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맞아요. 호르몬이 변하면서 갑자기 코가 막히고
콧물도 나고 네. 없던 알레르기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거는 그냥 증상 심하면은 약 드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에 의한 비염도 있어요. 오, 우리 술 먹으면은 막 얼굴이랑 몸 빨개지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게 다 혈관이 확장되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염증 반응이랑 비슷하죠. 코 안쪽에 혈관이 확장이 되면 이 안쪽이 부으면서 코가 막혀요. 콧물도 나고. 그 증상을 알코올성 비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건강한 성인 중에서도 한 14% 정도 꽤 있습니다. 많다. 예.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더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뭐 복용하는 약물에 의한 것들이나 뭐 직업에 의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아이들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정확히 말하면 비염은 아닌데 코 안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 비강내 이물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콧물이 또 많이 나기도 해요. 좀 영유아들한테서 많이 생기는데 주로 장난감 조그마한 거 넣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자극이 되니까 자꾸 콧물 나고 코 막히고 코피도 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적인 게 보통 물건 한쪽에만 넣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콧물이 계속 나요. 그리고 한쪽만 계속 부어. 그 심하면은 이 바깥쪽까지 부어오릅니다. 그냥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빼주십니다. 가끔 이게 장난감을 넣을 때도 있지만 밥 먹다가 살에 들려서 기침하다가 코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 살해랑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증상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비염 같은 게 생겼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원인들을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유가 콧물이 날 수 있는 원인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치료가 필요한 증상들은 아닌 겁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일시적인 증상은 굳이 약 먹을 필요는 없어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야외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콧물이 좀 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거 콧감기 걸렸는지 걱정하면서 병원에 찾아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시적으로 코가 막히고 코딱지 생겨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온도 습도를 좀 조절해 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감염성 비염 같은 경우는 병원에 한번 가야겠죠.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진료를 한번 받는 게 좋고요. 아니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의심될 때 예를 들어서 좀 비염이 오래 가고 가족력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알레르기성을 의심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알레르기성 비염은 부모님 중에 한 명만 있어도 50%는 그렇죠. 유전이 맞아요. 되는 거고 두 분 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어떤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한 75% 정도는 아이한테도 알레르기성 질환이 유전이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비염이 심하면은 집에다가 이제 콧물약 사다 놓고 이렇게 계속 먹이는 게 좋을까요? 콧물약, 특히 먹는 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얘가 지금 먹어야 될까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먼저 코 증상의 치료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보자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콧물이 좀 나요. 근데 잘 놀고 잘 먹고 잘 잔다. 그럼 굳이 해야 될까?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약이라는 거는 항상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콧물약은 아이들한테 부작용이 별로 없는 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필요 없는 약을 먹여서 모든 증상을 치료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콧물 싹 말려주세요. 근데 콧물을 말리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치, 콧물 역할도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콧물이 마를 때가 있어요. 건조한 날. 코 안에 싹 마르면 어떻죠? 오히려 불편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아프고 피도 나고 이 콧물 안에는 면역물질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면역 역할도 해줘요. 그러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콧물약을 먹는다고 콧물을 완전히 싹 말릴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감기에 항히스타민제, 그러니까 콧물약을 먹었을 때 콧물이 줄어드는 정도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굳이 이 약으로 조금 있는 불편하지도 않은 증상을 없애주려는 것보다는 아이가 좀 불편해할 때 그걸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로 약을 복용하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가이드라인이 바뀌어가지고 코 스프레이를 이제 우선 쓰거든요. 이게 부작용이 진짜 없고 효과가 가장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콧물이 너무 자주 나고 길게 난다, 아니면 계절성을 띠거나 알레르기 같다, 그런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시고 이 스프레이를 뿌리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원인 감별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중보건의사 생활을 시골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 서울에서 아이가 비염하고 천식이 심해가지고 공기 맑은 데로 이제 이사 온다고 제가 일하는 데로 이사 온 집이 있었어요. 근데 애가 이사 오니까 천식이랑 비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알레르기에 뭐 있는지 검사해보셨냐 그래서 안 해봤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꽃가루 알레르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더 안 좋은 곳으로 왔네. 그렇죠. 그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 진먼지 진드기에 의한 비염이 있는 아이들 중에는 집에 환경 조절만 해도 약물 치료 필요 없이 싹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교육해드리고 해도 막 명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게 알레르기성 비염인 경우에는 이렇게 스프레이로 치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원인 감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슌이가 콧물이 자주 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 번 나면 또 길게 나고. 그거 어떻게 하세요, 집에서? 그 원칙을 딱 지켜요. 잘 자고 잘 먹으면 약 안 먹어요. 오히려 집안 온습도 조절 잘 해주고 콧물 흘리는 거는 이게 수분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늘려요. 그리고 또 광고로 필수템처럼 콧물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네. 석션? 이거가 효과가 있어요? 저희 집에 없어요. 안 쓰는구나. 저희 집에 아예 석션기 갖다 놓지도 않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코 석션기가 효과가 일시적이에요. 뽑고 나면 또 금방 차거든요. 이 코 석션 하는 것 자체가 코 점막을 자극해가지고 우리 너무 많이 하면 더 코가 많이 나고 코 안이 더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코 석션기는 근데 일시적으로라도 효과가 있으니까 언제 쓰라고 말씀드리냐면 밥 먹기 힘들어할 때는 밥 먹기 전에, 잠들기 힘들어할 때는 잠자기 전에 싹 뽑고 자고 그때만 쓰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럴 때도 코 석션보다는 이제 콧볼을 이렇게 마사지를 잘 해주면 콧물이 잘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해줍니다. 힘들어하면 그때 약을 먹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저는 코 증상이 일주일 넘어가면 그때 병원은 꼭 가요. 왜냐면 감기는 주로 일주일 안에 낫잖아요. 근데 일주일 이상 지나간다는 거는 일반적인 감기가 아니라 어떤 세균성 감염으로 2차 감염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또 중이염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넘어가면은 꼭 병원에 가서 처방받은 약은 잘 먹습니다. 예, 콧물 때문에 스트레스 요즘 많이 받으시는데 요즘 아직도 호흡기 감염이 워낙 많이 돌고 있어서 이거를 알레르기랑 구분하기가 좀 어렵기도 해요. 맞아요. 이제 또 꽃가루 날리기 시작하면은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완전히 싹 없앨 수는 없잖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막 계속 병원 데리고 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가 정말 콧물 때문에 정말 불편한 건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진 않는지 이런 걸 먼저 살펴보는 게 더 좋겠네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동료 소아과 의사들이 저를 욕할 수도 있어요. 병원에 굳이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게 아이들은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가서 다른 걸 옮겨올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아픈 애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굳이 갈 필요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서 이제 고생할 필요는 없다. 요즘 또 줄도 서고 대기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아이들 키우실 때 불안한 마음보다는 우리 아이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육아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